자, F33번부터 이제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고 PA 교비가 4분의 1일 때라고 했으니까 PA 교비는 우리 독립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PA 합 B. 그럼 PA 합 B가 얘가 그럼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인데 PA 교비는 뭐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쓸 거야. 따라서 요 녀석이 K-4분의 1이 돼야 된대. 그 말은 PA와 PB의 합이 이제 K가 돼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K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즉 뭐 하는 거냐면 PA와 PB의 곱이 4분의 1로 일정할 때 PA와 PB의 합의 최소값 찾는 겁니다. 뭐 쓸 것 같아? 산술기가 쓰겠죠.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이 들어가겠죠. 둘의 곱이 얼마? 4분의 1. 얼마? 1입니다. K의 최소값은 그래서 1이에요.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은 37번. 자, 37번 보시면 디자인 공모 대회가 있는데 이제 관람객 투표를 해서 점수 A, B, C 중에 하나를 받고 심사위원이 투표를 해서 점수 A, B, C 중에 하나를 받는데, 관람객한테 A 점수를 받으면 40점이고요. 관람객한테 B 점수를 받으면 30점이고 관람객한테 C 점수 받으면 20점이고 심사위원한테는 50점, 40점, 30점 뭐 이 정도로 된답니다. 그리고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즉 관람객한테도 A를 받을 확률 2분의 1, 심사위원한테도 A를 받을 확률 2분의 1, B를 받을 확률 3분의 1, C를 받을 확률 6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거와 심사위원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람객한테 어떤 점수를 받든 심사위원한테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관람객이 뭘 주든 심사위원이 뭘 주든 이런 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때 합이 70점일 확률. 그럼 합이 70점이 되려면 관람객한테 40점을 받고 심사위원한테 30점을 받는 방법이 있고, 관람객한테 30점을 받고 심사위원한테 40점을 받는 방법이 있고, 관람객한테 20점을 받고 심사위원한테 50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그럼 이런 거죠. 관람객한테 40점을 받는다는 건 A를 받아야 되니까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심사위원한테 30점을 받는다는 건 심사위원 점수 C를 받아야 하니까 심사위원 점수 C 6분의 1의 확률로 심사위원 점수가 C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람객한테 30점을 받는다는 건 관람객한테 30점 B를 받아야 되니까 3분의 1이고요. 심사위원 40점 역시 심사위원한테 B를 받아야 하니까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람객한테 20점을 받으려면 C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6분의 1이고요. 심사위원한테 50점을 받으려면 그때는 A를 받아야 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느 디자인 공모대회에서 철수가 참가하였고요.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며 각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 점수는 표와 같이 하나이대. 세 가지 중 하나래. 그러니까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데 항목이 어떻게 두 개가 써 있어? 관람객 투표 항목에서 점수 세 가지 중 하나를 받고요. 문제 보시면 그렇잖아.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데 관람객 투표라는 항목이 있고 심사위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 항목 중에 A, B, C 중에 세 개를 받는 거고 심사위원 투표 중에 A, B, C 중에 세 개를 받는답니다. 네, 38번.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말이 어렵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봐봐. 근데 8장의 카드를 놓을 건데
K번째 8개 자리에 1, 2, 3, 4, 5, 6, 7, 8을 하나씩 놓을 건데 K번째 자리에 K 이하인 수가 K번째 자리에 놓인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한대. 즉 A3라는 건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놓인 적힌 수가 3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구해볼까 확률? 이 확률 구할 수 있어. 분모는 8개 아무렇게나 나열할 거니까 8팩이고요. 분자는 잘 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3 이하가 들어와야 되냐? 몇 가지야? 셋 중에 하나 써. 그럼 숫자 7개 남았으니까 나머지 7개 막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문제가 이거야. 세 번째 자리에 그냥 3 이하의 숫자가 놓일 확률은 약분되면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봐봐. 얘는 6번째 자리에 6 이하의 카드가 놓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다 8개 나열할 거니까 8팩이고요. 분자는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6개 하고 나머지 나열하는 거 7팩 하면 7팩 약분되면 약분하지 말고 그냥 8분의 6 정도로만 이렇게 써볼게. 여기까지 올게. 잘 봐. 그럼 PK라고 하는 녀석은 AK라고 하는 녀석은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숫자가 놓여야 하거든요. 그럼 분모는 8팩이고요. 분자가 그 K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K 이하개. K개. 그치. K개 나머지 자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야 되니까 7팩. 즉 얼마? 8분의 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AK가 가에 들어갈 녀석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 자, 교집합도 찾아볼까요? 봐봐. 이런 거 찾아보면 봐봐. 이제 세 번째 자리에는 3 이하가 놓이면서 여섯 번째 자리에는 6 이하가 놓여야 돼. 그치? 그럼 분모는 8팩이라고 쓸게요. 자 봐봐. 분자에 그럼 여기에 놓을 수 있는 거 몇 개? 3 이하가 들어와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자 3개 중에 하나를 썼어. 그치? 그럼 질문. 여기에 들어올 건 몇 개? 다 6개가 아니라 5개. 원래 6 이하인데 1, 2, 3 중에 하나는 앞에 썼으니까 5개밖에 들어올 게 없어. 그치? 곱하기 5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마찬가지로 그 우리 문제에서 PAMAN도 분모 8팩이고요. M이 N보다 더 작은 숫자? M이 N보다 더 작은 숫자라고 했죠. 그쵸? 그럼 얘부터. 그럼 AM. M 자리에 M 이하의 숫자를 놓는 거 몇 개, 민성아? 저 새끼는 왜 오자마자 자? 오지마! 그럴 거면. 민성아! 자지마! 너 요새 뭔가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학통 시간에 앉아서 구석에서 이렇게 수업 열심히 안 듣고 네가 그거를 다 풀 수 있고를 떠나서 잘 거면 왜 오냐? 돈 아깝게. 너 학원비 얼마인지 알아? 너 얼마인지 아냐? 너 씨 한 달 쎄 빠지기 일해. 그 돈 못 벌어. 왜 와서 자?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는데 너 뭐 어쩌려고? 돈 버리고 뭐 대학도 안 가고 그럴 거야? 정신 차려.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숫자가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M개. 지금 M이 N보다 더 작은 숫자니까 얘부터 쓰는 거야. M개를 썼어. 그럼 N번째 자리에는 N 이하의 숫자가 와야 되는데 저 앞에서 M 이하 하면서 하나를 썼어 이미. N 이하가 그러니까 몇 개밖에 안 남았어? N-1개밖에 안 남았다 이거야. 곱하기 나머지 6개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되니까 6팩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자 우리 문제에서 P AM이라는 녀석과 AN이라는 녀석이 독립이 되려면 PAM은 얘 보면 PAM은 여기 M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8분의 M일 거고 PAN은 역시 또 8분의 N일 건데 얘네 두 개 곱이 6팩 약분하고 나면 8 곱하기 7분의 N-1이거든. 즉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둘이 곱한 게. 그럼 둘이 얘랑 곱한 게 즉 N분의 8 왜 N분의 8이야?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이 8 곱하기 7분의 M 곱하기 N-1과
똑같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똑같이 생긴 건 날려먹고 양변 정리하시면 n값이 8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무슨 말이야?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n이 8로 고정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걔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냐? n값은 8로 고정돼 있고 그럼 m값은 n보다 작으면 되니까 1부터 7까지로 바뀔 수 있잖아. 그치? 순서상 총 7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다음 문제 39번 39번 삼십구 번 보시면 어느 회사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 6명, 미혼 남성 20명. 기혼 여성 36, 미혼 X. 기혼 결혼한 거고요. 미혼이 결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혼 남성 6명 있고요. 미혼 남성 20명 있고요. 기혼 여성이 36명이나 있고요. 미혼 여성이 X명 있대요. 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물을 주기로 했대. 그때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를 A, 즉 남성인 사건을 A, 선택된 직원이 미혼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랍니다. 자, 그럼 PA는 전체 몇 명이야? 다 총합? 62 플러스 X 아니야? 그러네요. 그럼 PA, 즉 남성 중에 한 명을 선택할 확률 얼마야? 62 더하기 X분의 남자 전체 몇 명? 26명. 그치? PB는 미혼을 선택할 확률은 62 플러스 X분의 20 더하기 X. 자, P A교 B는 미혼인 남성을 선택해야 되잖아. 몇 분의 몇? 62 더하기 X분의 얼마? 20.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랑 똑같습니다. 정리해서 푸시면 답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계산해보죠 뭐. 두 개를 곱하면 하나 똑같은 거 날려버리고 이쪽에 곱하면 26 20 더하기 X는 20 62 더하기 X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얘가 26 곱하기 20 더하기 26X 62 곱하기 20 더하기 20X 이쪽으로 이항하면 그럼 6X 남고요. 이쪽으로 이항해서 20으로 묶어버리면 20 곱하기 얼마? 40, 36 이렇게 되나요? X는 20 곱하기 6이니까 120이에요. 자, 다음 40번. 내 계산을 곱하기 하기 싫기도 하고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곱하기 계산 안 하고 그냥 저런 식으로만 쓴 거예요. 40번. 자, 봅시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실제로는 독립인데 갑은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즉 갑은 제대로 생각했어. 그치? 즉 갑은 제대로 생각했어요. 지금 A와 B가 독립이에요. 그래서 PA B를 0.7이라고 계산했대. 근데 을은 독립인데 이걸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했대. 을은 배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PA와 B가 0.9가 나왔대. 그럼 독립일 때는 일단 배반일 때부터 볼까? 배반일 때는 PA와 B가 여기서 끝이거든, 공식이. 왜? 배반으로 봤다는 건 A교 B가 확률이 빵입니다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그럼 요 녀석은 이게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얘는 제대로 봤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즉 어쨌든 그럼 이만큼이 0.9로 9가 되니까 얘는 배반일 때 0.9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즉 그럼 얘는 여기가 0.9가 되는 거고 거기서 딱 0.1을 빼서 0.7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PA 곱하기 PB가 0.2입니다.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PA 빼기 PB에 절대값을 씌워서 뺀 거를 구하래. 빼서 절대값을 씌우래. 이렇게. 뭘 쓰라는 거냐면 곱셈 공식 쓰라는 거거든요. 제곱시키면 PA와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PA 곱하기 PB 이렇게. 그럼 이게 0.81 빼기 0.8 그래서 0.01 나와요. 즉 제곱시킨 게 0.01이니까 제곱시키기 전에 답은 0.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계산 되게 이쁘게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렇게 곱셈 그냥 요 공식 쓴 거예요. 요 공식. 대단한 공식 쓴 게 아니에요. 이 공식 쓴 겁니다. 다만 우리 어떤 녀석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없이 제곱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a-b의 제곱 이렇게 쓰나 괄호 있고 a-b의 제곱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니까 제곱시키면 그냥 곱셈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도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F47 동전에 앞면과 A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는 즉 A라는 동전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앞면 뒷면이 있어요. 여기 앞면에는 1 뒷면에는 2가 적혀 있고요. B라는 동전도 이렇게 있어서 B라는 동전은 3하고 4가 적혀 있대요. 앞면과 뒷면에. 그래서 A를 3번 던질 거고 얘를 4번 던질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7개 숫자의 합이 19 또는 20이 돼야 된답니다. 총 7번을 던져서 숫자의 합이 19 또는 20이 돼야 된다. 바로 보이나? A가 앞면이 몇 번, 뒷면 몇 번, B가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이 나와요. 19 또는 20이 되는지 바로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 동전 A에 앞면이 X번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올까? 그렇죠. 3-X 총 3번 던질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B의 앞면이 Y번 나온다고 하고 그럼 뒷면은 4-Y번 나올 거예요. 즉 그럼 A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1을 더할 거예요. 앞면이 나올 때마다 1을 더할 겁니다. 뒷면이 나올 때마다 2를 더할 거고 B동전 앞면이 나올 때마다 3을 더할 거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4만큼 더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얻는 점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마다 1을 더할 거고요. 곱하기 1 더하기 뒷면이 나오는 횟수마다 2를 더할 거고요. 더하기 아직 앞면이 나오는 횟수마다 3을 더할 거고요. 뒷면에 나오는 횟수마다 4를 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19 또는 2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3y 마이너스 y 16 플러스 22 얘가 19 또는 20이어야 된다. 그 말은 x 플러스 y가 몇 또는 몇? 3 또는 2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x 플러스 y가 3 또는 2가 나온다는 건 앞면 기준으로 셀게. A는 앞면이 A의 앞면과 B의 앞면이 2번, 빵번, 1번, 1번, 빵번, 2번. 둘이 합쳐서 2가 되는 거 이렇게 3개. 둘이 합쳐서 3이 되는 거 3번, 빵번, 1번, 아니 2번, 1번, 1번, 2번, 빵번, 3번 이렇게 있다. 귀찮지만 각각 독립생 확률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봐봐 A라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니까 3C2에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결국 앞면도 2분의 1 뒷면도 2분의 1이니까 결국 곱하기 앞면 4번 던져서 빵번 나와야 돼요. 4C0에 2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쓰면 2분의 1의 7제곱이 다 똑같이 곱해져 있어서 2분의 1의 7제곱을 묶어내고 이 컨비네이션만 계산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 계산해 주시면 답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런 식으로 7개를 언제 다 구해서 더하죠가 아니라 7개의 2분의 1의 7승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묶어낸 다음에 남은 것끼리만 더하면 생각보다 금방 더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거 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게 항상 말하지만 독립시행 확률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뭐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련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점수가 몇 점이냐, 뭐 동전을 던져서 점 P를 움직일 건데 P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나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찾아줘야 돼. 그걸 가지고. 자, 독립시행 확률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 이런 것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점수가 몇 점이다. 이걸 앞면이 몇 번이다. 또는 뒷면이 몇 번이다. 상관없어. 앞면을 기준으로 풀든 이거를 앞면을 기준으로 푸는 게 좋아요. 뒷면을 기준으로 푸는 게, 이런 건 아무런 중요하잖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 거. 다만 막 미지수를 늘리고 싶어서 얘를 x, y 해서 뭐 x 더하기 y가 3이다. 이렇게까지 막 뭐 너무 식이 거창해지니까 미지수는 최소화되게 식을 세워주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47번이었어. 따다단 단단 따다단. 자, 다음. 어허이, 49번. 봅시다. A가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대. 그래서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개일 때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야. 다만 조건부 확률에 그 계산을 하는데 독립시행 확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야. 내 손에 동전 2개가 있어. 그럼 내가 2개를 던졌는데 둘 다 앞면이 나왔어. 그럼 B라는 동전 2개를 던질 수 있어. 그치?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왔어. 그럼 B는 동전 하나밖에 못 던져. 내가 동전을 던져서 둘 다 뒷면이야? 그럼 B는 동전을 못 던져. 그치? 자, 이 게임에서 B가 앞면이 1개일 때 A가 앞면이 2개일 확률은, 자,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럼 B가 앞면이 1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A의 앞면이 모두 2개가 둘 다 앞면인 게 분자에 와야 합니다. 자, 그럼 분모에는 B가 앞면이 1개가 나올 수 있는 게 A가 둘 다 앞면이 나왔어. A가 둘 다 앞면 어떻게 쓸 거야? 그럼 2C2에 2분의 1의 2승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곱하기, 그럼 이런 케이스에선 B는 동전을 몇 개를 던져서 해나? 2개를 던져서 둘 중에 하나만 앞면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2C1에 얘도 2분의 1의 2승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더하기, 자, A가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하나만 나왔어. 2분의 1의 2승에. 그럼 B는 동전 하나밖에 못 던지고 그 하나가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즉 B가 앞면이 1개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2개고, 그치? 그 중에 이 케이스가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A가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계산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문제. 50번. 자, 4명이 동전을 1개씩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려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앞면과 뒷면 딱 4명이 동전을 던져서 2명이 앞면, 2명이 뒷면 나오면, 그러니까 같은 면이 나온 애들끼리 조를 짠대. 알았지? 그게 아니면 다시 짠대. 알았지? 오케이? 그럼 얹을 때 다시 짜. 4명 모두 막 앞면이 나왔어. 이래도 다시 짜야 되고, 막 앞면 한 면, 뒷면 3명 이럴 때도 다시 짜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2개 던질 때 동전을 2번씩 던지게 될 확률. 자, 그럼 봐봐. 동전을 4명이 각각 하나씩의 동전을 들고 던지는 꼴이지만 결국은 4개의 동전이 동시에 던져지는 꼴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하고 뒷면이 각각 2개씩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4C2의 2분의 1의 4제곱이거든. 이게 16분의 6이어서 8분의 3이야. 이걸 왜 구했냐면, 즉 그럼 4명이서 동전을 던져서
두 명씩 짝이 지어질 확률이 8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짝이 안 지어질 확률은 얼마야? 8분의 5라는 거지. 오케이? 4명 다 앞면이거나 넷다 뒷면이거나 뭐 앞면 하나 뒷면 3개거나 앞면 3개 뒷면 하나거나. 오케이? 즉 그럼 이게 짝이 결정될 확률, 짝 지어질 확률.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 봐봐. 동전을 2번씩 던지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판 딱 던졌을 땐 짝이 안 지어졌다는 얘기야. 즉 첫 번째 판엔 짝이 안 지어지고 두 번째 판에 짝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첫 번째 판에 짝이 안 지어지고 두 번째 판에 짝이 지어지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짝이 안 지어질 확률도 구할 때 막 0번, 4번, 4번, 0번, 1번, 3번, 3번, 1번을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도 8분의 5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근데 두 개 나올 때만 빼면 다 짝이 안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나올 때만 빼서 반대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51의 디귿번은 동전을 10회 던져서 앞면이 나타날 횟수가 5회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이게 10시 5 2분의 1의 10승 10시 4에 2분의 1의 10승 10시 3에 2분의 1의 10승 10시 2에 2분의 1의 10승 10시 1에 2분의 1의 10승 10시 0에 2분의 1의 10승. 이게 다 더한 게 0.5 이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0.5보다 크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가 10시 10에 2분의 1의 10승이랑 똑같고요. 이게 10시 9에 2분의 1의 10승이랑 똑같고요. 여기까지가 여기 뭐 하나 써져 있고, 그치? 근데 여기 보이는 숫자 다 더하면 1 됩니다. 네? 그렇잖아. 이 지금 보라색이랑 하얀색 싹 더하면 1 아니야? 싹 더하면 1이야. 왜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0개 나올 확률, 1개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 3개, 4개, 5, 6, 7, 8, 9, 10개 나올 확률까지 다 더했는데 전체 확률 1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 전체 다 더하면 1입니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이항계수 성질에 의해서 그 시그마 조합 지수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다 더하면 이게 딱 1에 10승 딱 이렇게 돼서 딱 1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 근데 둘이 똑같고 똑같아. 얘네 빼면 딱 반반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거기다 뭐가 더 더해졌으면, 즉 이 하얀색으로 쓴 건 전체 값의 반절보단 크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실제로 계산 안 해봐도 이 전체의 반절보단 클 거예요, 값이. 그쵸? 여기까지가 반반인데. 그거에 남은 녀석 하나가 반씩 딱 나눠줘야 딱딱 들어가야 반반이 될 텐데. 한쪽에 싹 몰려 있으니까. 이쪽이 당연히 크겠죠. 0.5보다 클 겁니다. 디귿번 참이 그래서. 계산을 2의 10승분해로 하고 이항계수 그거 더할 때 저거 홀수계 반절돼 2의 10승 빼기 10시 1. 뭐? 뭔 말이야? 2의 10승 분해해서 계산. 얘네들 다 더한 걸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딱 쓰면은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0승인데 10시 5가 하나 더 있는 걸. 2의 11승에서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반절할 때 홀수는 하나가 더 더해 있잖아요. 중간 가운데 있는 거. 뭐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죠? 무언가 알려드린 건 있어서 무언가 값이 그냥 계산은 됩니다. 어쨌든 2분의 1보다 큽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54번.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한 개 공을 딱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이면 동전 3번 던지고, 흰 공이면 동전 3번.
그리고 검은 공이면 공전을 4번 던진다. 그때 앞면이 3회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앞면이 3회 나오는 게 딱 하나를 뽑아서 흰 공을 뽑아서 동전을 3개를 던져서 셋 다 앞면일 수도 있고, 딱 공을 하나 뽑았는데 그게 검은 공이어서 검은 공을 그러니까 동전을 4번 던져서 그 중에 3번이 앞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성현아 흰 공 나올 확률 얼마야? 1분의 1이야. 그럼 동전 몇 번 던져? 3번 던질 거지. 3번 던져서 지금 앞면 몇 번 나와야 돼? 세 번. 이래서 틀리는구나. 그치? 자, 동전 던져 3번 던져서 앞면 3번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얼마 들어와야 돼? 2분의 1에 세제곱 더하기 검은 공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치? 동전 4번 중에 앞면 몇 번 나와야 돼? 4C3에 뒤에 들어올 건 그렇지.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63번.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ABC가 있고요. 공장 3개. A 공장 불량률이 1%고요. B 공장 A 공장 불량률이 2%고요. BC 공장은 각각 1%랍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세 공장 중 임의로 한 공장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임의로라니까 A 공장과 B 공장, C 공장 선택할 확률은 다 동일한 겁니다. 알았죠?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3개의 제품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3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이어야 합니다. 그럼 즉 A 공장을 선택하고 거기서 뽑은 3개 중 2개가 불량품일 확률과 B 공장을 선택하고 거기서 뽑은 3개 중 2개가 불량품일 확률과 C 공장을 선택하고 거기서 3개 중 2개가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3개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A 공장을 선택할 때는 A 공장을 선택할 확률 3분의 1과 여기까지 오케이?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2개가 불량품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제품을 뽑는 시행을 3번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 100분의 2가 2번, 불량품이 안 나올 확률이 100분의 98이니까 걔가 한 번 이렇게 들어갈 거야. B 공장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역시 3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이 나와야 하고요. 대신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 100분의 1의 제곱이요. 불량품이 안 나올 확률과 100분의 99의 1승입니다. 근데 C 공장은 역시 B 공장하고 불량률이 똑같기 때문에 3개 중 2개가 불량품일 확률, 얘네 둘은 동일한 값을 가질 겁니다. 좀 귀찮지만 이거 어차피 그 10의 6승 곱하래잖아.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의 6승을 곱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 다 10의 6승을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10의 6승을 곱했다라는 게 10의 6승이 100만이거든. 100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딱 100만이거든. 즉 10의 6승을 곱했다는 게 분모가 지금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알았지? 나머지 분자만 좀 귀찮아도, 어차피 좀 귀찮아도 이건 좀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귀찮아도. 어차피 여기 또 얘는 또 얘 또 다 약분되잖아요. 다 약분되니까 여기 부분만 잘 계산해가지고 잘 계산해서 더하시면 답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30번 문제 치고는 그냥 할만하죠. 그렇죠? 옛날 문제라서. 자, 65. 자,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를 시행해라. 어떤 1단계 치료를 해. 1단계 치료해서 치료가 되면 뭐 땡큐인데 치료가 안 되면 2단계 치료를 한대요. 알았죠? 아니네. 아이 미친놈이네. 1단계 치료를 해서 1단계 치료를 성공한 애들만 2단계 치료까지 한대. 그래서 2단계까지 치료를 성공을 해야 완치된 걸로 한대.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자,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 결과는 서로 독립이며 1단계와 2단계 치료될 확률은 각각 2분의 1, 3분의 1에 1단계에서 치료될 확률 2분의 1이고요. 2단계에서 치료될 확률은 3분의 1. 그럼 봐봐. 한 명이 완치될 확률은 (1단계) (2단계) 모두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 한 명이 딱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1단계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2단계도 치료가 딱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3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너 치료해서 성공할 확률 3분의 1이고 얘 치료에 성공할 확률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4명의 환자를 치료를 한대. 그래서 4명 중 몇 명이 치료가 돼야 돼? 2명이 치료가 돼야 돼. 즉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인데 오케이? 그럼 완치가 안 될 확률은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그치? 4명 시행해서
2명만 완치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 답입니다. 됐나요? 이 안에, 이 3분의 2 안에 3분의 2라는 확률 안에 1단계에서 완치가 안 된 애들도 있고 1단계는 완치됐는데 2단계에서 완치가 안 된 이런 애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왜? 완치될 확률이 1단계, 2단계가 다 완치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아닌 거는 나머지 케이스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을 거야. 골고루. 어쨌든 나는 우리 문제는 몇 단계에서 완치가 치료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치가 다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 명이 완치될 확률만 구해놓고 나면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4명 중에 2명이 치료될 확률은 그냥 이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 쌤 계산하면 저기 안 될 텐데. 이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요. 2번 아니야? 안 나와요. 어. 저도 그 1단계 완치되는 환자 수로 경우 나눠서 해봤어요. 처음에 그 4명 다 완치됐을 때랑 그 1단계 치료됐을 때랑 3명 됐을 때랑 2명 됐을 답 나올걸? 답 나올 거야 아마. 네 말은 1단계에서 4명이 다 완치돼. 그치? 그 다음 4명 중에 2명만 2단계가 완치돼. 이렇게? 답 나올걸? 안 나오디? 안 나와? 그럼 해보자. 제 1단계에서 4명 중에 3명만 완치가 돼요. 2분의 4제곱 아니에요? 4제곱이죠 여기도. 2단계에서는 그럼 3명 중에 2명만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그럼 3분의 2 2명? 그럼 3분의 1 1명. 4명 중에 2명이 완치가 돼요. 2분의 1의 4제곱이고 곱하기 3명 중에 아니 2명 중에 2명 다 완치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2명. 그냥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1 곱하기 81분의 6, 4, 24. 일단 이렇게 쓰자. 16분의 4 81분의 12 16분의 6 81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27이잖아. 27분의 12 9분의 4 계산 짱 귀찮네 이거. 4로 약분시키면 6 3. 54분의 1 네? 3이 3 약분해서 27 20. 9분의 1. 6분의 1 그럼 이거 54분의 16 27분의 8 나오는데 잘 그치.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어렵지 않니? 그치?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6번이죠. 66번 66번 으아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하여 즉 야구개가 20개가 들어있대 한 상자에. 근데 그 안에 별 모양 그려진 거 하나, 별 모양 안 그려진 거 19개. 근데 내가 야구공을 한 상자를 샀어. 오케이? 그럼 그 안에서 사장님이 그 5개만 뽑아보라고 한대. 5개를 뽑았을 때 별이 그려진 게 나오면 축구공 하나 준대. 서비스로. 야구공 20개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샀으니까. 알았지? 안 나오면 못 가져가는 거고. 그치? 그래서 야구공을 3상자를 샀대. 3상자. 3상자를 사서 축구공을 무려 2상자나 경품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한 상자에서 이거부터 구하셔야 돼. 한 상자를 구했을 때 축구공을 받을 확률 얼마?
축구공을 받을 확률이라는 게 야구공 그 5개의 야구공 중에 별표가 그려진 공을 꺼낼 확률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전체 20개의 야구공 중에 5개를 뽑을 건데 별표 그려진 야구공 1개 중에 하나와 별표가 안 그려진 야구공 19개 중에 4개를 뽑으셔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계산해 보시면 야분의 1가 여기 4분의 1 딱 이렇게 나와 떨어집니다. 그렇죠? 즉 한 상자에서 야구공을 받을 확률, 축구공을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이 확률은 첫 번째 상자나 두 번째 상자나 세 번째 상자나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상자를 구입하는 시행을 3번 해. 한 상자를 구입할 때마다 축구공 경품을 받는 확률이 4분의 1이야. 즉 세 상자를 사서 2번 축구공을 받을 확률은 32. 4분의 1의 확률이 2번, 4분의 3의 확률이 1번. 요거 계산하면 답 나올 겁니다. 66번이었고요. 다음 자,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사면체가 있어요. 즉 정사면체를 던지면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때 이 상자를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m이라고 하고요. 2가 나오지 않는 횟수를 n이라고 한대. 그럼 2가 n이라고 할 건데 n은 3-m이랑 똑같거든. 동전을 총 3번 던질 건데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2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합쳐서 총 3번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문제에서 i의 절대값 n-n의 절대값이 -i가 되기 위해서는 n-n의 절대값이 3, 7, 11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i의 거듭제곱이 얘는 죄다 -1이고요. 죄다 -1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i의 4n 1입니다. 죄다 4n이라는 선생님 여기다 i를 곱했는데 왜 지수가 하나 늘었는데 이렇게 써요가 아니라 그 4의 배수입니다. 지수가 4의 배수입니다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에다 i를 한번 곱하면 4의 배수보다 1큰수, 4의 배수보다 2큰수, 4의 배수보다 3큰수, 4의 배수보다 4큰수는 다시 4의 배수니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i의 허수 단위 거듭 제곱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저희는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막 수업을 하다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허수 단위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 얘들아라고 이렇게 해줄 수 없어.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은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인수분해부터 배워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2차 함수부터 배워야 되고 그럼 곱셈 공식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두 자릿수 곱하기를 못 할 수 있으니까 거기부터 이러다 보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전 과정에 나오는 것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n-n이 n자리를 3-m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2n-3이 되고요. 절대값이 이제 3, 7, 11 이러면 되거든. 참고로 이 m값은 0,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니까 2가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2가 5번 나옵니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즉 그럼 여기다 들어가서 이 값들 중에 하나가 나오게 하는 m값이 얼마? 0, 3?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즉 문제가 무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문제도 역시나 횟수로 주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뭘 찾은 거야? 횟수를 찾은 거야. 즉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번 던져서 2가 빵번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2가 3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즉 3번 던져서 빵번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빵승에
4분의 3의 3승 더하기 3번 던져서 3번 모두 2가 나와야 되니까 3번 중에 3번 4분의 1에 3승 그럼 4분의 3이 빵승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70번 71번 뿅뿅뿅뿅뿅 아 이런 게 좋은데 여기서 딱 이것만 써주고 계산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되는데 메가스터디 그거 해설 강의 요새 찍는데 거기선 그럴 수가 없어서 끝까지 답을 내야 되거든. 아 젠자가 계산을 존나 틀리는 거 내가 봐. 계산을 진짜 막 계속 틀려. 거기서 문제는 계산을 틀리면 다시 그 문제를 처음부터 찍어야 돼. 편집해야 돼요? 그거는 편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그 막 1시간짜리 영상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수정 그런 건 편집해서 하겠는데 그 한 문제 풀다가 잘못된 거 그 문제 다시 찍어가지고 그래서 계산 연습 졸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71번 봅시다. A, B, C 세 사람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대. A도 5번 던질 거고 B도 5번 던질 거고 C도 5번 던질 거예요. 그때 1이 몇 번 나오냐를 가지고 승자를 가릴 거래. 알았지? 다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몇 번 나오는지. 근데 A, B, C 모두 1이 다른 횟수만큼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애가 이긴대. 그리고 1이 나온 횟수가 두 사람이 같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긴대. 즉 1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두 사람이 1이 나온 횟수가 같으면 1이 나온 횟수가 혼자가 달라도 얘가 적어도 얘가 이긴다는 거야. 근데 1이 나온 횟수가 세 사람이 모두 같으면 모두 승자가 된대. 알았죠? 자, 근데 우리 A와 B는 주사위를 이미 던졌어. A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2번 나왔어. B는 1이 한 번 나왔어. 그럼 이미 C가 이제 주사위를 던질 차례거든. C가 어떻게 나오든 3명 모두 우승하는 건 말짱 꽝이야. 그치? 3명 모두 같을 수 없으니까. 근데 A 또는 C가 승자가 돼야 된대. 이제 A 또는 C가 승자가 되도록 주사위를 던져야 된대. 자, 봐봐. 자, C가 한 번 나오면 질문 누가 이겨? C 기준으로 앞면이 한 번 나오면 누가 이겨? 지금 A, B, C 중에 A가 이겨.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치? C가 앞면이 2번 나왔어. 누가 이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C가 앞면이 3번 나왔어. 누가 이겨? 앞면 4번 나왔어. 누가 이겨? 앞면 5번 나왔어. 됐어요? 앞면이 빵번 나오는 것부터 세야 된대. 앞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돼. 앞면 빵번 나와서 누가 이겨? A. 이거 되는 거잖아. 그치? 즉 뭐만 아니면 돼? C는 앞면이 2번 나오는 것만 아니면 돼. 됐나요? 전체 확률 1에서 해주면 되겠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동전 5번 던질 거니까 5번 중에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총 앞면 뒷면 해봤자 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 세 번째 던졌을 때 처음으로 1의 눈이 나왔다고요? 미안해요. 자, 그럼 C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인데 여기서 앞면 안 나오고 여기서 앞면 나오고 여기서 앞면 나왔대. 그치? 처음으로 앞면이 나왔다는 거. 그럼 나머지 케이스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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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앞면, 아니 뒷면, 뒷면 이렇게 4개인데. 그치? 얘는 그럼 앞면이 총 3번 나온 거고 앞면이 총 2번, 2번 1번 나온 거잖아. 자, 앞면 3번 나왔어. 그럼 A, B, C 중 누가 이겨? C. 이런 케이스는 누가 이겨? B. 안 되지. 이런 케이스도 누가 이겨? B가 이기지. 이런 케이스 누가 이겨? A가 이기니까 되는 거야. 그치? 즉, 여기까지는 이미 시행이 완료된 상태고 남은 2번의 시행 중 우리 문제가 뭐야? 즉, 남은 2번의 시행이 2번 모두 앞면이거나 2번 모두 뒷면일 확률은 그냥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2번 모두 앞면일 확률 2C2의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2번 모두 뒷면일 확률도 2C 빵의 2분의 1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사실 이걸 구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그쵸? 그렇지? 그게 어렵다기보다 이 사태 파악, 지금 무슨 사태까지 벌어졌고 앞으로 무슨 사태가 벌어져야 A가 이길 것인가를 C가 이길 것인가를 파악하는, 그치? 그런 사태의 파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먼저 파악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허리. 책 이쁘지 않니?
내가 이거를 돈 받고 팔까 하다가 돈 받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이거 다 시키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꽤 비싸요. 이거 다 시키는데 16만 원 들었어요. 니들이 16만 이거 해가지고 원래 이것도 한 권으로 합쳐서 이렇게 하려도 이러면 싸거든. 이러면 니들이 해설지 보기 너무 힘들다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이것도 따로 뽑았어요. 근데 얼굴이 근데 여기 안에 박혀 있어. 풀기 싫은 사람, 인상 찌푸린 사람 다시 책 가져와 그냥. 자, 가져오시고.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열심히 푸세요. 알았죠? 열심히 안 풀면 뺏어야지 책 다시. 공짜로 넣어놔줬는데. 이거 어디 되게 파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 미안해. 인간 쌤 자체교재 다 그 책 가지고 와. 집에 갈 때 책 다 내놓고 가. 알았지? 되게 호응 없는 사람들 다 책 놓고 갔어요. 자, 다음 문제. 짜잔짠짠짠. 75번. 좌표평면에 원점 A가 있는데, 처음에 원점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대. 그래서 이 시행을 반복해서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멈출 거래. 여기까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멈출 거래. 그때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A의 X좌표가 1이 될 확률은 A의 Y좌표가 3일 때 X가 1일 확률. 자, 게임의 룰은 X좌표 또는 Y좌표가 둘 중에 하나라도 3이 되면 멈추는 거야. 알았지? 참고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절대 못 와요. 3,3은 3,3 오려면 이미 이런 데 중에 하나를 와야 되는데 여기 오는 순간 게임이 멈춥니다. 알았죠? 더 못 옵니다. 알았죠? 3,3은 절대 못 오고. 즉 우리 문제가 그럼 Y좌표가 3일 때 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Y좌표가 3이 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못 와요. 참고로. 알았죠? 그때 X좌표가 1일 확률은 요 녀석이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방률이니까. 그러면 Y좌표가 3이 돼서 게임이 끝나는 케이스가 요렇게 오는 거. 요렇게 온다는 게 뒷면만 3번 던져서 3번 모두 뒷면이 딱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을 기준으로 할게.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빵번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빵번 나와야 합니다. 자, 2분의 1에 3. 자, 이렇게 쓸게요. 0대 3이라고 쓸게요. 0대 3이 무슨 의미냐? 앞면 빵번, 뒷면 3번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더하기. 조심해야 될 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면 한 번, 뒷면 3번이 나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중에 뒷면이 연속해서 3번 먼저 나오고 앞면 나오는 거 이런 건 없어. 왜? 그럼 여기에서 일로 못 오는 거니까. 여기 오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즉, 여기에 오려면 무조건 여기까지 오고 마지막 하나 위로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스코어로 보면 스코어가 1대 3이긴 한데 이걸 4C1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맨 처음 1대 2 스코어를 먼저 만족하고 앞면 한 번 뒷면 두 번 나와서 여기까지 오고 따로 앞면이 하나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3C1에 2분의 1의 3승 따로 쓰고 곱하기 그 다음 앞면 따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도착해서 끝내려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가면서 게임이 끝나야 하니까 2대2 스코어를 만족한 채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앞면이 아니라 맨 마지막 위로 올라가니까 뒷면이죠. 위로 올라가는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4C2에 2분의 1의 4제곱 쓰고 맨 마지막 뒷면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Y좌표가 3이 돼서 끝나는 모든 확률입니다. Y좌표가 3일 때를 만족하는.
그 중에서 x좌표 1인 녀석 얘가 분자에 들어가시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4태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7번. 두루둥 뚜루둥 뚱뚱. 77번 볼게요. 역시 뭐지? 좌표 평면에서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앞면 나오면 이쪽으로, 뒷면 나오면 위로 간답니다. 아니네? 뒷면이 나오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대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대. 그래서 6번 던져서 P가 A, B를 이동하였대. 동전을 6번 던져서 6번 던진 후에 P의 좌표가 A, B가 되었대. 자, A, B가 A 더하기 B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까지 올게. 잘 봐. 앞면 X번. 그럼 뒷면 6-X번 나왔다고 할까요? 오케이? 저 A 값은 무슨 좌표? 이거 X좌표지. 야, X좌표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지금 계속 일씩 커져. 이해돼?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계속 일씩 커진다고 지금. 즉 6번 던졌으면 그냥 A 값은 그냥 6 고정이야 이거. 근데 그 Y좌표 B는 뒷면이 나온 횟수만큼만 커져. 그치? 즉 이 B는 6-X 이렇게 된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6-X잖아. 즉 12 빼기 X가 이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여기서 X는 앞면이 나온 횟수잖아. 그치? 그럼 가능한 X가 0, 3, 6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0이어도 돼. 나오는 횟수니까. 그럼 즉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동전 6번 던져서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6번 던져서 3번 나올 확률, 6번 던져서 앞면이 6번 나올 확률, 이렇게 3개를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60방에 2분의 1의 6승, 63에 2분의 1의 6승, 66에 2분의 1의 6승,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 다음 문제 78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고난도 1등급 그거 하기 전에. 쌤, 근데 방금 어? 옆에 거 다시 2분의 3c로 하면 안 돼요? 뭔데? 70. 5번. 4C 2분의 3C가 뭐야? 왜냐면 D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아니 D가요. 그러니까 앞 D, D를 그냥 대하는 거예요. D를 고정해놓고 4C 2분의 3C. 그 4C 2분의 3C가 전체 답이라는 거야? 왜지? 조건 방률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나왔는데? 아니 말고. 아니 뭐 답이 뭐 2 더하기 6이야. 2 더하기 2가 나왔고 6이 나왔고 더해서 8 이래야 되는데 1이 나왔고 7이 나와서 더해도 8입니다. 그래서 8은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중간 과정이 막 엉망진창이어도 8은 똑같이 나올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냥 우연의 일치로 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아니 뭐 조건 방률 문제인데 조건 방률인데 조건 방률을 안 해서 맞았다고? 아니에요. 78번. 올바른 풀이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동전 P는 주사위를 따라 한 번 던진대. 즉 주사위를 던져서 3 이하, 즉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대. 다음 4나 5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요. 6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한대. 즉 오른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3분의 1이고 위로 이동할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쵸? 그때 주사위 5번 던져서 A에 있는 게 B에 가게 될 확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5번 던져서 이게 가려면 일단 이거 2번 하고
이거 한 번은 무조건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 나머지 두 번이 총 5번 던질 거니까 나머지 두 번은 서로 상쇄되는 녀석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하나가 나오던지 아니면 얘 뭐 아래로 가는 게 없네. 아래로 가는 게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즉 문제가 뭐야? 동전을 총 5번 던져서 1, 2, 3은 총 3번 나오고 1, 2, 3 중에 하나가 3번 나오고 4 또는 5 한 번, 6은 한 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확률이 1, 2, 3이 나올 확률 2분의 1 3번이고요. 4 또는 5가 나올 확률 3분의 1 1번이고요. 6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 1번인데요. 이 녀석이 몇 번 들어가냐? 5팩 나누기 3팩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항상 독립시행 확률에서 이 6C3이 의미하는 게 앞면이 3번 나온다는 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게 총 6, 이거 3개, 이거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종류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3가지,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뾰로롱 뿅뿅 뿅뿅 뿅뿅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 그 5번 되기 전에 B 도착한 거는 상관없어요. 문제가 그랬으면 말이 뭐라고 써져 있었을 거냐면 5번 던져서 A 지점에 있는 동전 P가 처음으로 B에 있게 될 확률. 봐봐. 네가 집에서 나와서 학원에 왔다가 나가서 PC방 갔다가 학원에 왔어. 너는 8시에 학원에 있으면 돼. 너는 8시에 학원에 올 거야. 그래서 나갔다가 8시에 다시 들어왔어. 그 전에 이런 거랑 너는 8시에 처음으로 학원에 딱 들어와야 돼. 좀 다르지. 그냥 8시에 학원에 와야 된다라는 건 그 전에 어떻게 움직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학원을 또 와도 그렇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그냥 문장상의 문맥상 뉘앙스 아닐까? 그렇지 않나? 얘도 문장이 만약에 네 말대로 그렇게 딱 5회 이전에는 B에 도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면 그런 만약에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안 써 있는 조건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필요하면 서 있겠지. 5회 시행하여 점 A가 처음으로 그 B에 있게 될 확률은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야. 이랬으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좀 쉬었다 해봅시다. 다들 나의 경험상 무슨 저희 뭐 대학생 돼도 무슨 뭐 선생님한테 연락이 없어. 이래요? 없어. 진짜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어. 분명 지금이야 이런 학교와 학원에 다니는 생활이 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나도 굉장히 일주일에 자주 보는 어른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뭐 나중에 돼서 무슨 제가 뭐 찾아올게. 스승의 날 때 카톡 하나 오면 다행이야. 정말 스승의 날 때 카톡이라도 하나 오면. 일주일 뒤에 보내드릴까요? 필요 없어. 압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안 말고 내가 진짜 대학교 간애 중에 남자애들은 특히 군대 가기 전까지는 좀 연락이 오다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모르는 사람 돼 있어. 연락 끊겨. 진짜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이 연락되는 거 난 본 적이 없어. 한 명도 없어. 내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성인 중에 지금도 연락이 되는 애 딱 2밖에 없어. 지금도 뭐 그냥 걔네들도 어느 정도냐면 그냥 새해 인사 오는 정도. 그냥 그 정도. 뭐 생일날 카톡이 요새 다 뜨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 오는 정도. 끝이야. 안 와. 다 지들 살기 바쁘지 뭐. 자, 79번 봅시다. 그림은 왼쪽 신호 입력 AB를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어떤 장치냐면, 어떤 장치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 장치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위에 A가 들어가고 아래 B가 들어가. 그랬을 때 그대로 위에서 A가 나올 때가 있고 아래로 B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신호 장치인데 똑같은 장치에서 위에 A가 들어가고 아래에 B가 들어가는데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될 때가 있대.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상태로
그 네 개의 그 신호장치가 달려있는 그런 회로가 있대, 회로. 이런 회로가 네 개가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개가 달려있어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 누가 들어오고 여기서 나온 애는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나온 애는 여기로 들어간대. 그리고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여기서 나온 애는 여기에 들어간대. 그리고 여기에 나온 애는 또 여기에 들어가고 이쪽도 처음에 A, B, C, D가 이렇게 들어갈 거래. 그랬을 때 나오는 녀석이 X, Y, A, B, C, D가 아니라 1, 2, 3, 4네. 1, 2, 3, 4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나오는 녀석이 X, Y, Z, W. 이때 우리 문제가 뭐냐면 Y가 3이거나 또는 X가 1일 확률은 즉 Z가 1이네요. 그래 미안해 Y가 3이거나 또는 Z가 1일 확률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또는이니까 그 확률의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거야. Y가 3일 확률을 먼저 구할 거고 이럴 확률을 구할 거고 Z가 1일 확률을 구할 거고 Y가 3이면서 교집합 Z가 1일 확률을 빼줄 거야. 즉 뭐 또는 뭐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봐봐 Y가 3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있잖아 여기에 3이 나오려면 있잖아 여기에 3, 4가 바뀌어서 나오면 안 돼. 왜냐면 Y가 3, 4가 바뀌어서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3이 있는 거잖아. 3은 무조건 1로 가잖아. 그럼 바뀌든 안 바뀌든 Y가 3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즉 Y에 3이 나오려면 무조건 안 바뀌어야 돼. 여기 3이 무조건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3이 이쪽에 들어가야겠지. 그치? 아니 바뀌고 바뀌면 돼요. 아니지. 여기서 바뀌면 여기에 4가 나오고 여기에 3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갈 때 다시 4. 아니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는 얘 타고 들어간다니까? 이 회로를 타고 여기에 나온 애는 1로 들어가고 여기에 나온 애는 1로 들어가고 여기 나온 애는 1로 들어가고 여기 나온 애는 1로 들어간대 회로가. 아니 그럼 여기에 4가 나오고 여기에 3이 나왔어. 네. 그래서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간다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시 이제 바뀌면 되잖아요. 누가? 여기서? 아니 조금. 얘네 둘이 바뀌어봤자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 3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아 그러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누구랑 바꾸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 저는 Y를 봤죠. 그러니까 Y가 3이 나오려면 3이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네. 3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3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진짜 알겠어요. 그림 다시 이쁘게 그리고 자 Y가 3이 되려면 여기는 절대 주거탁기 하나도 바뀌면 안 돼. 즉 바뀌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치? 3분의 1 여기 Y 그럼 3이 들어갔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여기서도 바뀌면 안 돼. 왜? 여기서 3이 들어갈 건데 바뀌어버리면 X에 나와버리는 거잖아.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또 3분의 1이야. 그래서 이게 Y에 3이 들어갈 확률이야. 그래 안 그래? 3이 여기까지 왔다가 3이 1로 들어가서 그대로 3이 여기로 나와야 되니까. 마찬가지야. Z에 1이 되려면 1이 무조건 여기에 나와야 돼 지금. 즉 첫 번째 회로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뀔 확률이 3분의 2에.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1이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 1이 나오려면 바뀌면 안 되겠지 무조건. 바뀌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 하는데 이게 왜 요 단원에 있냐면 이 교집합을 구할 때 있잖아. 이 두 개가 독립이라는 얘기야. 뭔 말이야? 3이 이쪽으로 나오든 말든 1이 나올 확률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1이 여기에 있으나 없으나 3이 들어갈 확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3이 여기에 있으나 없으나 1이 들어갈 확률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즉 교집합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얘랑 얘가 한꺼번에 곱해지면 된다는 거야. 빼기 9분의 1이죠.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문제의 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80번. 얘가 좀 어렵죠? 어,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가 있고 주사위가 있어요.
10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한대. 즉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하니까 100번 중에 3의 배수가 K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확률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100 마이너스 K승.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써진다고 할 때 그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P 2K 빼기 1 빼기 요런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지금 다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다음의 값이 있잖아. 이런 거죠. 여기다 1 넣어보면 P1 마이너스 P2 이게 1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1부터 50까지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이런 의미니까 시그마 기호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더하기 P3 빼기 P4 2 집어넣은 거예요. 그치? 3 집어넣고 뭐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50 집어넣으면 P99 마이너스 P100 이렇게 써질 거거든. 근데 지금 부호가 봐봐 괄호 안에는 1부터 100까지 차례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호가 뿔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하나 써보면 여기다 쓸 게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P1 불러볼래 얘들아. P1 저기다 1 집어넣은 거 100 C 1에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99승 하고 마이너스 100 C 2에 3분의 1에 2승 3분의 2에 98승 더하기 100 C 3에 불러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97승 점점점 빼기인데 점점점 생략해서 플러스 99 집어넣은 거 100C 99에 3분의 1에 99승 3분의 2에 1승 빼기 100C 100에 3분의 1에 100승 3분의 2도 써 3분의 2에 몇 승? 항승 까지 이렇게 써질 거거든. 뭘 좀 전개해 볼 거냐면 니들 이거 전개할 줄 아니? 몰라? 100C 0에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부호가. 근데 왜 뿔마냐면 왜 부호가 뿔마냐면 이걸 전개한 식을 보셔야 돼. 이걸 전개한 식을 보셔야 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승. 내가 지금부터 얘를 전개를 해볼 겁니다. 얘를 전개를 하면 불러봐. 100C 빵에 3분의 1에 0승 3분의 2에 100승. 그 다음은 원래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승인데 원래 마이너스 3분의 2의 100승이야. 근데 지수가 짝수인 건 이렇게 써도 되거든. 자, 그 다음 거 불러봐. 100C 1에 3분의 1에 1승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99승이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에 따로 쓰고 3분의 2만 99승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거 플러스 100C 2에 3분의 1의 2승 여기도 그냥 짝수니까 3분의 2에 98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하나만 더 써볼까? 그럼 마이너스가 써지겠지. 100C 3에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97승 요 부분 또 끝까지 써있다고 해봐. 이렇게 쟤랑 저 위에 거 봐봐. 딱 부호만 달라. 이해돼? 이해돼? 네. 이해돼? 그럼 이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별표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즉 이만큼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끝까지가 마이너스 별표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별표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별표가 되겠지. 그럼
얘 그대로 쓰면 얘 몇이야? 1. 얘가 몇이야? 1. 얘만 쓰면 돼. 뭐라고? 2분의 1 백스. 왜요? 그 다음 얘를 이항한 거 써야지. 얘 이항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백승인데 백승이니까 마이너스 써도 돼 안 써도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상관없어. 이 마이너스는 얘 이항해서 생긴 거예요. 알았죠? 답입니다. 와우. 이렇게 지금 몇 개를 쓰다 보니까 조합이 졸라 많네요. 이런 거니까 이항계수의 성질을 좀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라는 게 파악이 되셔야 답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다음. 좀 적어. 여기만 치고. 자, 심플합니다.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뭘부터 구해야 되냐면 인범이가 합격할 확률부터 구해야 돼요. 오케이? 인범이가 합격할 확률. 인범이가 수시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수시에서 떨어지면 그때 정시를 지원해서 정시에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수시도 무조건 지원을 할 거예요. 알았죠? 수시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정시로 지원할 수 없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이렇게 수시 모집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A 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니까 수시 모집에 떨어져야 정시에 지원할 수 있고 그때 정시 합격할 즉 인범이가 합격할 확률입니다. 왜 특정하는 이름을 지었냐면 다른 사람이 합격할 확률도 똑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합격할 확률은 이만큼으로 동일합니다. 2분의 1,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입니다. 즉 특정한 학생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도 합격할 확률 3분의 2고 나도 합격할 확률 3분의 2고 즉 그럼 3명 중에 2명이 합격할 확률은 3명이 지원해서 2명이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뭐 여기에 문제에서 몇 명이 정시에서 합격하고 몇 명이 수시에서 합격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 따로따로 했겠지 내가. 그치? 근데 정시든 수시든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만 구하시면 그 3명 각각의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81번이었어요.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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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번. 상자 A에는 빨간 공 1개, 흰 공 2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빨간 공 2개, 흰 공이 1개가 들어있어요. 하하. 말이 봐봐. 자, 이런 거야.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갑하고 을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을이 맞추는 거거든. 을은 이제 갑은 을이 모르게 A, B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한대. 그리고 거기서 공을 한 번씩 꺼내 복원 추출. 즉 꺼냈다가 다시 넣고 그 다음 꺼낸대. 그렇게 복원 추출을 5번을 해서 빨간 공이 막 몇 번 나오는지를 볼 거야. 알았지? 봐봐 이런 거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니네 모르게 선택했어. 거기서 공을 5번을 뽑았다? 이때 빨간 공이 3번이 나왔어. 근데 니네는 그럼 이것만 가지고 A 상자를 선택했는지 B 상자를 선택했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다만 을은 그래서 대충 운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을은 이런 룰을 정해놓고 대답을 하기로 했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A는 A와 B의 빨간 공과 흰 공의 비율, B와 A의 빨간 공, 흰 공의 비율이 B의 빨간 공 비율이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5번 중에 빨간 공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건 B에서 꺼냈을 확률이 좀 높을 거 아니야. 무조건 B에서 꺼냈다라는 건 아니지만 반대의 경우는 무슨 빨간 공이 좀 적게 나왔으면 A에서 꺼냈을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간 공이 3번 이하 나왔으면 A 상자를 선택했다고 판단할 거래. A 상자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을이 갑한테 너 빨간 공 3번 이하 나왔으니 2번 나왔으니까 넌 A 상자를 선택했네라고 이렇게 맞출 거라는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지?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4회 이상이 나왔으면 B를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래. 그때 봐봐, 갑이 B를 선택하였을 때 을이 틀려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조건 확률이야. 갑이 B를 선택하였을 때. 됐나요? 을이 판단이 틀려야 합니다. 그럼 을이 판단이 왜 틀렸겠어? 왜 틀렸겠어? B를 선택했는데, 그쵸? B를 선택했는데 빨간 공이 몇 번 나온 거야? 4번 이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문제는 이거야. 갑이 B상자를 선택했을 때 빨간 공이 3번 이하 나올 확률은. 오케이? 이해돼? 근데 이건 조건 확률이야. 하지만 분모는 1이야. 왜? 빨간 공을 선택했을 갑이 B를 선택했을 때잖아. 갑이 B를 선택한 전체 경우를 보면 B를 선택해서 빨간 공이 빵번 나왔을 때도 있고 빨간 공이 한 번 나왔을 때도 있고 빨간 공 2번 나왔을 때도 있고 3번, 4번, 5번 다 있잖아. 그럼 그 안에서 B를 선택해서 나오는 수 있는 빨간 공 모든 경우를 다 합치는 거거든. 분모에 들어갈 건.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야? 1이야. 1. 즉 뭐만 하면 돼? 분자는 B를 선택하고 그때 몇 번 중에 5번 중에 빨간 공이 몇 번 이하 나오면 돼? 3회 이하 나오면 돼. 즉 빨간 공이 빵번 나오거나 B에서 빨간 공이 빵번, 1번, 2번, 3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가 문제인 거야. 그냥. 그럼 OC 빵에 빨간 공 나올 확률이 3분의 2잖아. 그치? 3분의 2 빵번, 3분의 1 5번. OC1에 3분의 2 1번, 3분의 1 4번. OC2에 3분의 2 2번, 3분의 1 3번. OC3에 3분의 2 3번, 3분의 1 2번.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B상자를 고를 확률 안 고르고. B상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럼 B상자를 선택한 것까지는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치? 내가 선택했나? 갑이 선택했지. 그러니까 이게 분자에 들어갈 거고, 분모는 갑이 B상자를 선택해서 B상자를 선택했다는 건 B상자를 선택해서 공을 뽑았을 거 아니야. 공을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확률이 뭐야? 빨간 공 빵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온 거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야? 1이지. 당연히 1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설 보면 조건 확률이 언급이 아예 안 돼 있어. 왜냐? 분명히 문제는 조건 확률의 뉘앙스야. 하지만 그 조건 확률에 내가 관찰하는 분모 부분이 1이 되는 상황인 거야. B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와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빨간 공이 3번 이하 나올 확률만 잘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2번이었어요. 말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죠. 말이 너무 어렵게 써져. 83번. 다음 문제. 야, 뭐 했다고 8시 반이야? 자, 그림과 같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림과 같이 강을 사이에 두고 0부터 6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 7개 다리가 있어. 그래서 동전 6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그 다리를 건넌대.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는 지수는 그리고 상호는 주사위를 1부터 6까지 쓰여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다리를 건넌대. 그러니까 지수는 동전을 던져서 그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면 0번 다리도 지날 수 있는 거야. 그치? 하지만 상호는 0번 다리는 못 지나는 거야. 그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그때 지수가 A에서 B로 상호는 B에서 A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리를 하나씩 건넜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다리를 하나씩 건넜을 때 지수와 상호가 같은 다리를 건너게 될 확률은. 그러니까 지수와 상호가 같은, 봐봐. 그럼 지수가 1번 다리를 건널 확률은 동전을 6개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2분의 1이 6승이겠지. 이때는 상호는 몇이 나와야 돼? 딱 1이 나와야 돼. 그치? 같은 다리를 6분의 1. 이해돼?
근데 지수가 2번 다리를 건널 땐 상호도 2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더하시면 돼요. 싹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냥 3번 다리를 건널 때 상호도 3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그렇죠? 4번 다리를 건널 때 앞면 4개 나와야 돼. 4가 나올 확률도 어차피 왜 계속 4라고 쓰려고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3이라고 쓰다 치우고 4라고 쓰다 치우고 5번 다리를 지날 때 2분의 1의 5승이고요. 주사위 던져서 5가 나올 확률도 그냥 6분의 1입니다. 주사위 던져서 6번 다리를 지날 때도 6시 6이고 2분의 1의 6승 곱하기 6이 나올 확률도 어차피 6분의 1이잖아요. 이게 다 더하 어떻게 다 더하죠? 이게 묶을 수 있는 걸로 싹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의 6승 곱하기 6분의 1로 묶어내고 안에 거 컨비네이션 정리해서 한 번만 계산하시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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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88번 수직선 위에 있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있는 두 점 A, B를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시킨대. 그러니까 5 이상이 나오면 처음 원점에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 칸 A를 오른쪽으로 두 칸 B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간대. 원점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있는데 5 또는 6이 나오면 B는 오른쪽 두 칸, A는 오른쪽 두 칸, B는 왼쪽 한 칸.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4까지가 나왔을 때는 A는 왼쪽으로 두 칸, B는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네. 이렇게 5번 던질 거래. 5번 던질 거래. 그래서 5번 던져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에 이렇게 원점에 A도 B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한 번 던질 때마다 얘네들이 한 번 던질 때마다 결국은 똑같아.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한 번 던질 때마다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얘 왼쪽으로 한 칸 가고 반대로 A가 왼쪽으로 두 칸 가면 B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기준을 뭘로 풀 거냐면 얘가 나오는 횟수 얘가 X번 나온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당연히 합쳐 통틀어서 Y번 나온다고 해볼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Y번이라고 한다. 5 빼기 X번. 총 5번 던질 거니까. 그럼 A의 좌표는 A의 위치는 A는 얘가 나오는 횟수마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갈 거기 때문에 2x가 될 거고, 그치? 얘가 나오는 횟수마다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 좌표는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니까. 즉 마이너스 2에 5-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정리를 하시면 4x-10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b의 좌표는 얘가 나오는 횟수만큼 1만큼 줄어야 되니까 빼야 돼요. 빼기 x. 그리고 이만큼 나오는 횟수마다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5-x. 그래서 좌표가 5-2x. 이게 A의 좌표고 이게 B의 좌표야. 얘들아, 혹시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수직선에서 A의 좌표를 A, B의 좌표를 B 라고 했을 때 이 거리 뭐라고 쓰는지 알아? 절대값 A-B 이렇게 써.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A가 오른쪽에 있는 걸 알지만 그냥 A의 좌표가 A고 B의 좌표가 B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채로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커서 빼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 니네도 봐봐, 이게 각각의 좌표야.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 알았지? 따라서 AB의 길이란 선분의 AB의 길이인데 그 AB 길이가 빼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 즉 6x 빼기 15. 이게 3이 돼야 된대.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그럼 6x 빼기 15가 뿔마 3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럼 6x가 18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따라서 x는 3 또는 2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5번 던져서 5 또는 6이 3번 또는 2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3번 나올 확률은 5번 중에 3번 나와야 돼.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게 3번, 3분의 2가 2번. 더하기 2번 나올 확률은 5번씩 해서 2번 나와야 돼.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3 이하야? 이런 젠장할. 그럼 3 이하면 우리 이거 이렇게 풀죠. 마이너스 3 6x 빼기 15 부등식이니까 3 그러면 12 18 똑같네요 근데 그치? 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2 이상 3 이하니까 어차피 x는 횟수니까 2 또는 3이야 그쵸? 2 또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못 풀었는데 짜잔! 이해들 잘 가시나요? 이해들 잘 가세요? 이해 가요? 이해 가죠? 항상 수직선에서는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누가 큰지 알 때는 절대값을 안 씌우는 게 맞아요. 왜 귀찮게 번거롭게 그냥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면 되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요.